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 투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굉장히 큰일이죠. 오히려 출산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서 앞으로 이 생산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부제를 인구 증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달았는데, 인구 감소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출산을 안 하는 게 첫 번째죠. 과거에 60년대에는 보통, 한 부부가 보통 6명 이상 이렇게 이제 아기를 낳고 했는데, 지금은 0.78명,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주거비, 집을 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잠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전세 사고 문제로 말도 많지만, 일단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또 사서 입주를 안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벌어서 입주를 하든가, 그게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또 알을 낳아가지고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다 맞벌이로 같이 벌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아 돌봄,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데 또 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죠. 교육비가 우리나라만큼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도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예전에는 이제 이 가족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개인 중심의 삶의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청년들 취직하기가 어렵죠. 일자리가 아주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인구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건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학교 앞에. 아니, 이게 지방도 아니고요. 서울 핵심 중심부에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는 거는, 이건 정말 쇼킹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죠, 인구 문제가.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젊은 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애를 1명, 2명 이렇게 낳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학교를 폐쇄할 정도다. 아주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 또 출산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고령화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령화 문제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도 1등, 고령화도 1등. 이거 아주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OECD에서 지금 출산율이 꼴찌고, 또 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예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빨리 아주 초고령화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 속도보다. 그래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핵심 대책으로 그럼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때인데, 출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일단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 이런 우선 첫 번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육아 문제, 또 고령자 일자리 발굴.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취직하기가 어려운데요, 고령자들도 취직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쌍두마차인데 같이 돌아가는 건데 젊은이들도 일하기가 쉽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또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또 우리가 발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출산 세계 1위, 요 대책을 이렇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쭉 써왔는데, 여기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17년 동안에 332조를 출산율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한 명도 아닌 0.78명밖에 출산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주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국회라든가 어떤 그 정부 측에서 논의를 아주 시급하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기사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국회에서도 25일 날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쭉 논의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환경은 그럼 어떠냐? 이렇게 저출산 문제로 또 고령화 문제로 이렇게 이제 치닫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거냐? 보면은 지금 부동산 환경이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침체되어 있죠. 그 미국의 그 금리,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있죠. 또 아파트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급락을 했죠. 급락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세계적인 이 부동산 그 환경이 아주 안 좋죠. 아주 그 밑바닥에 침체기를 걷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 또 인구가 아주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요거,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어저께 퇴근하면서 건대 입구 환승역인데, 거기 사람들이 많죠. 환승하려고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날 정도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 데는 많이 몰리고 없는 데는 없는 거죠. 인구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제가 올린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 지역에 투자하라.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그게 한순간에 뭐 4천만 명 되고 3천만 명 이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마련해서 이제 출산율도 높이고 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인구가 괜찮죠. 이런 상황에서는 시골이나 지방에 투자해서 부동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인구가 서울 집중한 그 시기가 있었죠. 전국에서 다 몰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서울이 아주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인구가 900만 명대로 떨어졌죠. 근데 오히려 경기도는 더 늘어나서 1,000만 명이 넘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를 보면은 서울에서 빠져나가면 경기도, 또 경기도에서 빠져나가면 서울, 이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하는데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몰리느냐, 이게 반드시 있죠. 이런 곳에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보니까 그게 어디냐고 보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역세권, 신설 역세권과 환승 역세권, 또 GTX가 들어간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은, GTX가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그 지역에 몰린다는 거죠. 또 전철을 놓는다는 건 새롭게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전철을 놓지 그냥 놓지 않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곳.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산업단지. 그 다음에 또 신도시. 크게.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어디엔가는 그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 또 리조트, 관광단지가 들어가는 곳. 이런 곳들. 당연히 사람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라.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돼 있거나 또 보도가 된 곳, 이런 곳을 이 서울 같은 경우도요, 사실 부동산 불패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투자해서 망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죠. 워낙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인데다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항상 높죠. 그래서 서울은 뭐 아주 특별시니까 근데 서울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싸서. 서울에서도요, 제가 한 군데만 예를 들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보니까 이쪽에 어딥니까? 이 재개발한 곳이 있어요. 상일동역 주변에. 고층으로 저층 아파트를 다, 한 2년, 3년 전에 다 재건축을 했죠.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늘어났고, 또 9호선 연장선이 중앙보훈병원역에서 또 강동구까지 계속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또 늘어나고, 또 고덕 비즈밸리, 또 산업단지 또 지금 공사하고 있고, 또 강동 산업단지 또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곳, 제가 인구가 늘어나는 곳, 또 여기 새로 생기는 곳, 이게 말씀드린 게 그런 예죠. 그 다음에 경기도 보면은 하남시도 지금 교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된다든가, 재건축이 된다든가, 그래서 계속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그 예상이 되죠. 또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평택은 개발이 끝났지만 서평택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것도 주목해야 되고, 또 남양주시, 왕숙지구를 비롯해서 또 GTX가 들어가고, 또 화성시는 미래에 먹거리가 아주 많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런 곳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셔라. 물론 또 지방에서도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 개발이 덜 됐거나 또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하는 곳들은 또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이 아닌 지자체별로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지역을, 젊은 인구라고 제가 지칭을 한 거는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결국 애를 낳고 출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곳이 대표적인 도시가 판교 신도시죠. 주로 IT 업종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동산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또 지난달에도 부동산 상담들을 많이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면은 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그 상담을 하려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혹시 상담료가 비싼 거 아닌가, 뭐 혹시 또 엮이는 거 아닌가, 뭔가가 조금 불편해서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 어떤 그 불투명한 이런 시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주시면은 제가 아주 성실하게, 아주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